자, 수능 특강 레벨 3 3단원에 대한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봅시다. 1번.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같대요. 그러면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나 1, 2, 3, 4요. 그리고 나 1, 2, 3, 4요. 이렇게 가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어떤 함수 f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택한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봐봐. 일단 어떤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전체 첫 번째 스텝 전체 경우의 수는 나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얘가 7을 만족하는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냐, 이거부터 구하고 들어갈 거야. 그런데 지금 f4라고 불리는 얘에 대한 함수값은 어떤 규칙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보자라는 거야. 네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세보게 되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그러면 직접 한번 세볼게. 어떤 학생은 이렇게 세는 학생도 있을 거야. 어떻게? 얘를 만족하는 건 첫 번째, 큰 수부터 선생님이 쓰고 들어갈게요. 나 4, 함수값이 4가 하나 선택되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합이 3을 만들어야 되니까 3을 만드는 경우는 4, 2, 1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4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 수인 3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개의 합이 4이면 될 테니까 4를 만드는 것은 3, 3, 1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도 있을 거냐면 3, 2도 있을 거야. 선생님 왜 이것만 써요? 그런 다음에 배열을 신경 쓸 거란 말이야. 선생님은 맨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존재하에 얘를 케이스 분류했고, 그 다음 숫자 하나를 다운시키게 되면 2이기 때문에 2가 왔을 때 7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배열을 신경 써봐. 너를 배열하는 방법 자체는, 배열한다는 건 421이냐 412냐 또는 241이냐 214냐에 따라서 얘네들한테 뭐 해줘야 돼? 배열해줘야 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421을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알이요. 331을 배열하는 방법은 가포순으로 3팩을 2팩으로 나눈다라고 해도 되고, 세 개 중에서 1을 선택할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3은 자동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가포수의 입장에서 3팩을 2팩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너희 셋 중에서 누가 3을 가질래? 그럼 나머지 두 개는 1을 갖겠지. 그래서 3 컴비네이션 1. 그럼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한 전체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될 거야. 얘가 6가지요, 얘가 3가지요, 얘가 3가지요. 우리 둘이 더하면 몇 가지? 12가지요. 거기에 곱하기 누구를 생각해줘야 되냐면 F4는 규칙이 없었던 거 맞지? 이 12가지는 F1, F2, F3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가지의 수였고, F4는 규칙이 없으니 F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3, 4 이렇게 몇 가지?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더라. 됐습니까? 여기는 F1부터 F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F4는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가 나와? 48가지가 나와. 좋아, 전체를 세팅했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세팅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잘 들어봐. 선생님, 나는 직접 세지 않고요, 내가 너를 A, 내가 너를 B, 내가 너를 C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세는 것 자체는요, A 더하기 여기다 쓸까요? 두 번째 학생이에요. C가 7을 만족시키는 건데요, 쌤. A, B, C의 범위는
0이 없으니까 최소의 1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자연수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나는 너를 A' 더하기 B' 더하기 C'은 한 개씩 줘버리는 거야. 표 자체를. 세 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한 개씩 줘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이젠 뭐가 아니게 돼? 의미 아닌 정수가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잘 봐. 그런데 A'과 B'가 여기다 쓸까요? A'과 B'과 C'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함수값 자체는 최대 뭐기 때문에? 4기 때문에 이해해. 얘네들은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3보다는 뭐여야 해?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여야 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봐봐. 중복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야. 후보자 3명에 표가 지금 4개 있는데 이 경우 속에서는 4빵빵 이런 것도 셌으니까 이해해. 얘네는 최대 3이죠. 괜찮아요? 내가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표씩 줬다고요. 맞아? 근데 얘네가 5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수값의 최대값은 4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센 4빵빵, 빵40, 004 이렇게 몇 가지는 빼줘야 된다는 거지? 3가지는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6 콤비네이션 4요. 즉 몇? 15가지에서 3가지를 빼니까 이게 12가지가 나온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12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좋아요. 어떻게 세시든 간에 직접 세시던 아니면 중복조합을 활용하든 개인 취향이었을 거예요. 그럼 난 이제 내가 주목하는 건 뭐냐? 전체 48가지를 세팅했는데 내가 이제 주목하는 사건이요. 주목하는 사건은 이 48가지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여야 된대. 내가 주목하는 이 사건 자체는 이 48가지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고? 2개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자. 얘들아, 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미 치역의 원소 자체가 몇 개가 되는 거지? 3개가 되잖아. 그치? 이해해? 그러니까 4를 나열하는 방법 너는 꺼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치역은 2개 이렇게 세팅됐겠네. 맞아? 그럼 내가 주목하는 사건은 A에선 일어날 수가 없고 B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B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여기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여기서 3가지라고 불리는 건 F1과 F2와 F3 얘네들 나열하는 방법 3, 3, 1, 3, 1, 3, 1, 3, 3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그때 F4요. F4는요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4가지가 아니에요. 왜? 1과 3 중에서만 선택해야죠. F4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이 2가지가 바로 F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과 3 중에서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A, B, C 중 C인 이 경우 속에서 마찬가지로 F1부터 F3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였어. 3가지 곱하기 거기에 F4는 2와 3 중에서만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F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몇 가지? 2가지. 2와 3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가지? 2가지. 그렇게 6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답 자체는 전체 48가지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6 더하기 6 그래서 12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번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분의면? 4분의 1입니다. 이게 1번 문항이었어요. 이제 2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시작해 볼게요. 3스텝은 찍어주세요.
자, 이제 2번 문항. 이번 문항 볼게요. 서로 다른 4개의 문자와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 A, B, C, D요. 그리고 1, 2, 3, 4요. 전체 서로 다른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8개의 문자와 숫자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임의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되게 쉽네요. 서로 다른 8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8팩토리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목하는 사건은 주목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가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A의 양옆의 숫자, 나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1의 양옆의 문자,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만 잘 구해낼 수 있다면 게임은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문자 중에서의 주인공은 A, 숫자 중에서의 주인공은 1이니 얘네들이 바로 주목하는 주인공이 될 거야. 주인공. 즉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 가라는 조건을 본다라고 한다면 A의 양옆에 나 숫자가 와야 되고 1이라고 불리는 숫자의 양옆에 나 문자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라고 하였을 때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A 케이스요. 1가 A와 1이 이웃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요. A와 1이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케이스 분류를 했으면 우리 이 2가지 케이스에 관해서 중복이 있나 없나를 따져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중복이 없죠.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속에서 절대로 중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젠 맨 마지막에 합의 법칙으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답일 거야. 그럼 시작해보자는 거지. A라는 케이스, A와 1이 이웃한다 라는 이 관점 속에서는 A와 1이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전체에서 이미 순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주목하는 사건 속에서도 순서를 생각해 줘야 해. 그럼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1A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즉 네모라는 자리와 이 네모라는 자리에 이렇게 2가지 경우가 각각 있을 텐데, 위의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숫자가 와야 하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문자가 와야 해. 괜찮습니까? 그럼 경우를 세보자 얘들아. 여기 숫자 올 수 있는 경우 1을 제외한 숫자 몇 개가 있어? 저기 3개.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지? 1개. 그래서 3콤비네이션 1. 그냥 3가지라고 갖다 써도 되겠지. 3콤비네이션 1. 그럼 여기에 문자가 와야 해. 문자가 오는 경우는 A를 제외한 몇 문자가 있어? 3문자. 즉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거 3가지. 괜찮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어떻게 나열돼야 됩니까?
얘네들은 이웃한다. 야, 이웃한다는 거의 기본 컨셉은 주머니 속에서 그냥 생각하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즉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시키면 그냥 여기 밑에 경우에서도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3 곱하기 3은 여기 B라는 문자가 왔다고 치고 여기 2라는 문자가 왔다고 쳐. 그럼 나는 얘를 주머니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남은 문자는 CD라는 문자가 남았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숫자는 3, 4가 남았을 테니 얘는 주머니 속에 고정시켜 놓고 주머니 안상이 될 수 있는 게 총 9가지였고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한 문자 취급해서 전체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몇 팩토리알? 5팩토리알의 가지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A 케이스의 경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요. 나 A와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요. 그러면 이렇게 가자는 거지. 아, A 네모 박스 네모 박스 그리고 1 세모 박스 세모 박스. 어차피 나는 고정이 될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주머니로 고정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주머니 안상을 보자라는 거지. 나 여기 뭐가 와야 해? 2개의 숫자가 와야 해. 괜찮습니까? 2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1을 제외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서 썼던 거 제외하고 나서 2가지. 그걸 우리는 3퍼미테이션 2라고 말해도 되죠. 여기 올 수 있는 걸 뭐라고 말해도 돼? 3퍼미테이션 2라고 말해도 되고 또는 1을 제외한 3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순서의 개념이 있는 거지. 2, 3이 오는 경우와 3, 2가 오는 경우가 다르니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몇 팩이다? 2팩이다. 이것을 결국 3퍼미테이션 2인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럼 여기 구체화를 시켜서 2, 3이라는 숫자가 왔다라고 쳐.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몇 가지였다는 거지? 6가지 곱하기. 마찬가지 동일한 구조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6가지를 여기다 갖다 쓰기. 6가지 곱하기.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문자는 A를 제외한 여전히 몇 개? 2개. 그래서 여기 BC가 왔다라고 쳐. 얘네들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전히 3퍼미테이션 2였겠지. 그래서 몇 가지? 여전히 6가지.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왔으면 남은 문자는 누가 남았었던 거고? D. 그리고 숫자는 누구? 4. 즉 나는 주머니 자체를 한 문자 한 문자로 취급하게 되면 전체 몇 개의 문자?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 걔는 몇 팩토리알? 4팩토리알의 가지수만큼 있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잘 구하셨어요. 그럼 답을 갖다 쓸게요. 답 자체는요. 8팩토리알 분의 위에서 계산했던 우리 둘을 더한 것을 분자로 올려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공통인수를 뺍시다, 여러분. 나와 나의 공통인수 4팩토리알이요. 거기에 곱하기. 나 여기서도 3을 인수로 갖고 있어. 그래서 3의 제곱이요. 3 곱하기 3 공통인수. 거기에 곱하기. 가로를 싹 이쁘게 쳐주세요. 그럼 여기 뭐를 곱해야 됩니까? 5를 곱해야죠. 거기에 더하기. 얼고 큰일 날 뻔했네. 쏘리. 고개를 끄벅. 고마워요. 선생님 실수할 뻔했어요. 여기서는 A라는 케이스 속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었어? 2가지 경우가 있었던 거 맞지? 얘일 때도 얘일 때도 얘. 그래서 곱하기 2가지 경우. 즉 우리 둘의 경우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실수할 뻔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다시 가볼게. 그럼 공통인수를 뽑자, 얘들아. 어떻게 뽑을까? 나는 얘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3 곱하기 1을 6 곱하기 3 곱하기 5팩토리알 요렇게 말하시면 되고 2, 3은 6이요. 그리고 5팩토리알 하지 말고 4팩으로 뺍시다. 5 곱하기 4팩토리알
요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5팩. 나는 너를 여전히 똑같이 공통인수를 빼기 위해서 6 곱하기 3 곱하기 4팩토리알에 다시 곱하기 2 이러면 6 2개에 4팩 하나 되는 거 맞죠? 난 이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통인수 처리하겠습니다. 6, 3, 4팩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6 곱하기 3 곱하기 4팩토리알을 공통인수 거기에 곱하기 나 여기에 5 한 번 더 곱해주고 다시 더하기 2 이게 답이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젠 계산합시다. 계산을 하게 되면 8팩 4팩 뒤지면서 여기 그냥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갖다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6 곱하기 3 곱하기 7 갖다 쓰면 되지. 또 소거시켜 주세요. 7, 7이요. 6, 6이요. 그러고 나면 8 곱하기 5 40분의 나 3이요. 3.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이제 3번 문항을 풀어봅시다. 잠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고 삼 번 문항 자, 찬찬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3번 나요 A 주머니, 나요 B 주머니, 서로 다른 주머니, 나요 이렇게 생긴 C라는 주머니요.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1, 2, 3, 4, 5라는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규칙을 읽어볼게요. 갑이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꺼낸 한 개씩 임의로 꺼낸 후 을도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낸다. 그리고 공에 적힌 숫자를 크기 순으로 A1, A2, A3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데 여전히 똑같이 을이 꺼낸 것도 크기 순으로 B1, B2, B3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봐봐요. 일단 얘는요 비복원 추출이에요. 갑이 각각의 주머니에서 한 개를 뽑고 을이 각각의 주머니에서 또 한 개씩 뽑는 거야. 그럼 갑이 어떤 공을 뽑냐에 따라서 비애가 뽑는, 을이 뽑는 이 공에 영향을 주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얘들아 봐봐.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서 갑이 뽑을 수 있는 거 5가지, 5가지, 5가지. 그래서 5의 3승가지 곱하기 을이 뽑을 수 있는 경우는 갑이 뽑은 공은 뽑을 수 없으니 을이 뽑을 수 있는 건 여기서 4가지, 4가지, 4가지. 그래서 4의 3승가지 이렇게 말해볼게. 그러면 잘 들어볼래 얘들아? 네가 전체 경우를 이렇게 세팅했다라는 사실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갑에만 주목해 보면 갑이 1, 2, 3을 뽑은 경우와 1, 3, 1을 뽑은 경우와 순서대로 A, B, C에 대한 순서 그리고 2, 1, 3, 2, 3, 1 그리고 3, 1, 2, 3, 2, 1 우리 경우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야. 이게 바로 전체 경우를 이렇게 세팅했다면 5의 3승 곱하기 4의 3승가지로 세팅했다면 이 세상 속에서는 1, 2, 3이냐 1, 3이냐 2, 1, 3이냐 2, 3, 1이냐 이 세상은 변치 않다고. 괜찮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나열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규칙 자체가 A1은 뭐 나왔다. A2는 그리고 또 B1, B2 이런 순,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뽑든 이렇게 뽑든 이렇게 뽑든 간에 얘네들을 배열을 하게 되면 1, 2, 3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되면서 1을 내가 뭐라고 부를게? A1 2를 내가 뭐라고 부를게? A2 3을 뭐라고 부를게? A3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물론 하나만 더 예를 들게 되면 갑이 말이야. 만약에 1번 공, 1번 공, 2번 공을 뽑았어. 그럼 이 전체 5의 3승 곱하기 4의 3승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는 112랑 121가 그리고 211 얘네들이 다 같지 않은 경우로 인식이 되면서 괜찮습니까? 얘네들을 배열하게 되면 112가 돼서 내가 너를 A1, 내가 너를 A2, 내가 너를 A3이라고 하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내가 주목하는 사건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였을 때 두 번째, 내가 주목하는 사건은 이렇게 을도 크기 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A1가 B1, BI I는 1, 2, 3이 존재할 확률을 구하래. 존재할 확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A1이 B1과 다를 수도 있고 또는 A2가 B2랑 다를 수도 있으며 존재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또는 A3과 B3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즉, 한 개가 다를 수도 있고 두 개가 다를 수도 있고 세 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이걸 한글로 말하면 적어도 AY와 BI가 다른 경우가 적어도 몇 개 이상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거네. 이해. 한 개가 다를 수도 있고 두 개가 다를 수도 있고 세 개 다 다를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아, 귀찮아요? 그치? 귀찮아. 그럼 나는 너의 부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부정. 너의 부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사건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직접 세기가 귀찮으니까 난 너의 여사건 부정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A1, B1이 같고 2고 또는 의 부정은 2고요. 맞아? 그리고 나서 A2, B2가 같고 2고 A3, B3이 같은 경우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부정까지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거의 답에 다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차피 갑이 먼저 뽑는 행위니까 갑의 행위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잘 들어봐. 갑의 행위. 나름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잡아서 첫 번째 케이스. 갑이 똑같은 숫자 3개. 갑이 똑같은 숫자 2개. 나름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잡는 거죠. 갑이 똑같은 숫자가 뭐 1개 이렇게 가게 되면 갑이 똑같은 숫자가 1개밖에 없다고? 그 말은 뽑는 세 수가 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 말과 동의어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봐. 야, A라는 케이스를 생각해봐. 갑이 2를 뽑은 거야.
그러면 을이 뽑아야 되는데 을이 다 같은 경우를 세고 싶다니까. 여기서도 갑이 2번 공, 2번 공, 2번 공을 뽑았어. 야, 그럼 2번 공이 있어 없어? 각각의 주머니에. 없지. 맞아? 나는 다 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싶은 건데 2번 공이 없잖아요. 그치? 그럼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A1, B1, A2가 다 세 개다가 같아질 수가 없어. 아, 갑은 그러면 똑같은 거 세 개 뽑으면 안 되겠네. 야, 이렇게 생각해봐. 두 번째 케이스. 갑이 두 개의 수가 같은 수를 뽑은 거야. 그냥 111을 뽑았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은은 갑이 이미 1번 공 몇 개를 뽑았기 때문에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어디서 1번 공을 뽑았는지 모르겠으나 괜찮습니까? 을도 111을 뽑아야 되잖아. 우리가 세는 거는 다 같아야 되거든. 이해해? 그럼 갑이 1번 공을 두 개 뽑고 나면 A, B에서 뽑았다고 쳐. 맞아? 그럼 을도 1번 공을 두 개 뽑아야 되는데 1번 공은 어디서밖에 못 뽑아? C에서밖에 못 뽑지. 그 이런 경우도 돼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A1, A2, B, A1과 BI, AI와 BI가 모두 다 같아지는 이 순간은 갑이 무슨 공을 뽑아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을 뽑을 때, 맞아?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C에만 주목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갑이요 1, 2, 3을 뽑았다라고 쳐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1, 2, 3을 뽑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갑이 1, 2, 3을 뽑을 수 있는 이 경우는 몇 가지였겠어, 얘들아? 6가지였겠지. 괜찮습니까? 여기서 1번 공을 뽑을지, 여기서 1번 공을 뽑을지, 여기서 1번 공을 뽑을지, 맞아? 1, 2, 3을 뽑는다는 건 이 6가지 경우가 다 다르다는 세상 속이잖아. 전체 이 경우 속에서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갑이 뽑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다고? 6가지가 있었을 거야. 예. 근데 나는 이제 세팅해야지. 어떻게 세팅하는 거냐? 일단 갑의 행동 영역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숫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지정해줘야지. 5 컴비네이션 3이요. 괜찮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이거는 숫자를 뽑는 방법이에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배열을 생각할 거냐. 1, 2, 3이냐, 1, 2, 4냐, 1, 2, 5냐, 맞아? 5, C, 3. 그중 한 가지를 구체화시킨 거지. 맞아. 근데 이 가지는 1, 2, 3을 배열하는 방법. 얘네들이 다 다른 경우니까 곱하기 3팩토리알 또는 그냥 6가지 이러면 되는 거 맞지? 이게 바로 3팩이지?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봐봐. 얘들아, 을을 생각해. 이제 을만 생각하면 돼. 이게 A1, A2, A3야, 맞아? 이 6가지가 다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얘네들 배열하면 다 이렇게 배열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을만 생각해. 을도 이제 3개의 주머니에서 뭐를 뽑아야 돼? 1, 2, 3을 뽑아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이해해? 다 같아야 되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1이야. 마치 완전 순열과 똑같거든요. 완전 순열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 여기 1이 왔어. 여기 뭐가 왔다고? 1이 왔어. 그러면 을은 여기서 1을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괜찮습니까? 뭐를 뽑아야 돼? 2 또는 3이 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2가 왔어. 괜찮아요? 2가 왔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얘는 1, 3을 뽑아야 돼. 근데 여기서 1, 3을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 3번 공 뽑았으면 얘가 어떻게 3번 공을 뽑아, 맞아? 어떻게 뽑아줘야 되는 거지? 3이 이렇게 뽑아줘야지. 3번 공을 여기서 뽑았어. 이게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다라고 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3번 공 뽑을 수도 있어. 2번 공을 뽑을 수도 있고 3번 공을 뽑을 수도 있어. 3번 공을 뽑고 나면 나한테 남는 공은 1, 2. 근데 여기를 1, 2 이렇게 배열할 순 있지만 2, 1 이렇게 배열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 1, 2. 이렇게 딱 몇 가지만 나온다. 2가지만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 나 이해가 안 돼요.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
이 60까지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숫자를 정해 1, 2, 3이냐 1, 2, 5냐 3, 4, 5냐 정하는 거야. 괜찮아? 그게 10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이 전체 세상 속에서는 이 경우가 다 뭐하다는 경우야? 다른 경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얘네를 배워내는 건 하면 1, 2, 3 맞아? 이해해? 그러면 결국 60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인데 그때 을이 포함된 건 선생님 이거는 우리 둘이 다르지 않아요? 다 그게 아니라 뽑아놓고 배열한다며 맞아? 그럼 얘도 1, 2, 3 얘도 뽑아놓고 배열하게 되면 뭐가 돼? 크기 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1, 2, 3이 되니까 A1과 B1이 같고 A2와 B2가 같고 A3와 B3가 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도 다시 크기 순으로 배열하면 1, 2, 3 똑같아질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을은 몇 가지? 2가지가 되더라. 을은 몇 가지가 되더라? 2가지가 되더라.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곱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건 60가지. 그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려면 을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우리 둘이 곱하면 60가지 곱하기 2는 120가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답을 맞춰봅시다. 답을 맞춰본다는 건 내가 구한 6건의 확률은 봐봐. 전체가 쟤야. 6건에 대한 확률 자체는 전체는 5가 이렇게 3개 있고 4가 이렇게 3개 있어. 거기에 얘를 구한다는 건 10은 5 곱하기 2요. 곱하기 이게 10 그리고 6을 다시 3 곱하기 2요.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곱하기 다시 여기 뭐예요? 2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쁘게 약분해 주세요. 5 하나씩 꺼져줘. 2 2개 4 하나 날려줘. 그리고 나서 2 다시 여기를 2로 만들어줘. 그러면 계산 마치게 되면 5가 몇 개 지금? 2개 2가 몇 개? 3개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3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100 그래서 200분의 3이 되더라. 답은 200분의 3이 아니지? 나는 직접 쓰기가 귀찮아서 6건을 생각했던 거지? 그럼 답은 전체 확률 200분의 3에서 전체 확률 1에서 200분의 3을 빼면 되니까 답 자체는 어떻게 돼요? 6건의 확률이니까 내가 구했었던 건 6건이니까 답 자체는 1에서 저 확률을 뺀다. 그래서 200분의 197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직접 셌다라고 한다면 무지막지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6건을 생각했던 거예요. 잘 정리해 주세요.